네,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용어와 개념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 윤리에서 중요한 개념은 네 개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결과주의 이야기했죠. 예, 결과주의. 요게 여러분들 좀 잘 무슨 말인지는 아마 알아들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어, 부정행위를 한다. 이 한다, 안 한다. 부정행위를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옳고 그러냐? 아, 여기서 부정행위는 이제 시험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봅시다. 안 들킨다. 절대 안 들킨다. 뭐 이런 한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킨다. 이런. 찾아볼게요. 나도 이거 찾아보진 않았는데. 진짜 국어사전에 그런 게 있는지. 자, 그 절대 안 들킨다고 했을 때, 그 부정행위를 하면은 점수가 98점이 나오는데 절대 안 들키는데도 부정행위를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점수가 83점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가 있습니다. 절대 안 들킨다는 전제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은 결과가 98점이 나오고요. 부정행위를 그러니까 안 들킨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83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기 결과가 더 낫죠. 그러면 결과주의에서는 요거를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주의에서는 결과주의를 전제한다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주의에서는 미리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꼭 결정되어 있다라기보다도 결정되어 있다라기보다도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그냥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결과주의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럼 네가 부정행위라는 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할 때는 야 그러면 결과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결과를 비교했을 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한다면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겠죠. 결과주의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예. 조금 다르죠. 상식적인 것하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결과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비결과주의라는 것은 결과가 어느 것이 더 나으냐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도 비결과주의에 더 가깝죠. 예. 결과가 어, 결과에 상관없이, 옳고 그른 것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의무론 혹은 비결과주의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행위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그 행동의 결과를
다른 결과들과 비교해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만 비교해서 그 행위의 허용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특정 행동이 비록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뭡니까? 금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비결과주의인 것이고, 반면에 결과주의는 다르죠. 예. 옳고 그름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다. 요 말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요런 것들은 뭐 비결과주의 혹은 의무론에 따르면은 뭐 그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든 말든 뭡니까? 해를 끼치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주의는 이제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주의는 우리 교재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 입장을 취하는 모든 존재는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게 단일주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도덕적 지위라는 것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있다, 없다. 혹은 뭐 on이다, off다. 아니 도덕적 지위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인 거죠. 단일주의는. 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도덕적 이렇게 나오죠. 입장을 취하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뭡니까? 같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동물도 도덕적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는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 뭐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동물도 도덕적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도덕적 지위가 같은 것이죠. 이게 이제 단일주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단일주의자는 오직 하나의 도덕적 지위만 있으며 도덕적 입장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 지위를 공유한다고 말하는 게 단일주의인 것이죠. 반면에 계층주의는 이제 그 정도의 차이, 가중치 이런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계층주의 요게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개체의 이해관계를 헤아리는 데 부여하는 가중치는 그 대상이 갖추고 있는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조금 어렵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자기 이익이 있잖아. 예를 들면 고양이가 계속 고통을 받고 싶어 하나요? 고양이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요 이익, 고양이의 이익과 사람의 이익은 뭡니까? 그 대상이 갖추고 있는 자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계층주의인 것이죠. 예.
계층주의인 것이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주의하고 다른 거지. 그 단일주의는 도덕 지위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어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계층주의는 그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예. 그 자격에 따라서 그 이익을 평가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게 계층주의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고양이도 자기 이익이 있고 인간도 자기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자격이 다르잖아. 인간은 뭡니까? 어, 고양이보다 더 도덕 지위가 위에 있으니까 그만큼 인간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고양이의 이익은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된다라는 것이 계층주의인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계층주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죠. 예. 아니 우리가 더 지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이익과 고양이의 이익을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층주의는 그 이유가 아니 지위가 다르잖아. 우리가 더 도덕적 지위가 높고 고양이는 그 더 지위가 낮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그 네 가지 의미이고 요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쟁점 분석을 위한 가정과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